한편 현실 세계에서도 청소년들의 소비 문화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느낀다기보다는 솔직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원조 교제를 했다는 두 여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것들, 친구들이나 비싼 옷들, 그냥 다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막 이뻐 보이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딱 보면은 딱 값이 딱 보이잖아요. 얼마겠다, 너무 비싸겠다. 그런 건 여자들이면은 한 번쯤은 더 사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뭐 비싼 옷 같은 거 사버렸어요? 그냥 아니요, 저 옷은 별로 못 샀고 택시비 그런 거 돈이 있으면 택시를 막 그냥 짧은 거리라도 택시를 타게 되더라고요. 길 가다가 이쁜 거 보면 그런 거 막 사는 거 조그만 거 사다 보니까 그게 돈이 많이 썼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쓴 거야? 네. 하루에 끝났죠, 그것도. 돈 진짜 빨리 날아간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 딱 잡힌 거예요. 근데 진짜 돈은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쉽게 써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한 이들이야말로 욕망으로 가득한 소비 문화가 만들어낸 희생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융 이해력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력은 평균 45.2점으로 미국 청소년들보다 6.7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우는 것도 없고 가정에서도 금융교육에 대해서 배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금융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하고도 다 연결되는데 금융에 대한 이해력이 없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럼 사방팔방이 전부 다 뭐 소비 유혹이 많은데 자기 관리가 될 수가 없죠. 특히 이해력이 부족한 분야가 화폐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못하고 개인 신용 관리에 대한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점수가 밑바닥입니다. 이는 결국 신용불량자를 양산해내는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올해 21살인 이 양도 그중 한 명입니다.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 되신 거예요? 다 합쳐서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19살에 발급받은 카드 한 장이 원인이었다는 이 양.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데서는 제가 뭐 신용불량이거나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오늘 그게 알려지게 될지 내일 알려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요. 또 제가 여기를 그만두면은 다른 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그냥 답답하죠, 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한편으론 그 누구도 신용에 대해 말해준 적이 없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학교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용돈을 받아서 아껴 써야 한다라는 거는 배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었고 특별히 또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웠던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요즘에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고시했습니다. 이제 월 혹은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유무선 전화 결제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만 하고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에서의 결제 내역도 공급한 사업자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아직 부모 동의 절차 강화의 문제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통보할 것인가 등 현안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대책 마련 못지않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올바른 경제관념과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교육입니다. 청소년들을 합리적 소비자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작은 움직임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상해. 초등학교 4학년인 윤희와 윤지. 요즘 두 아이는 개인적으로 경제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일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여기 있다. 3년역. 3년역에 해당되는 건데 3년역은 어떤 거? 이 닦는 거? 아니요. 이 닦는 건 왜 안 되지, 윤이야? 뜯는 거 원래 해야 되니까. 원래 자기 일이니까 그렇지? 나를 위한 일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어떤 거? 나를 위한 일 말고
엄마한테 도와주는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이겠지. 그치? 네. 그리고 또 오늘은 집안일을 돕고 용돈을 버는 법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의 4가지 영역 중 이불 개기 등의 1영역이나 식탁 차리기 등의 2영역은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차 등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의무로 볼 수 없는 일을 했을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딱 받다. 그럼 4가지를 다 생각하라고 그랬어. 그 돈 안에는 소비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있다고? 소비, 소비, 기부, 저축, 투자. 소비. 또한 아이들은 화폐가 가진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요새는 돈에 대한 개념도 별로 너무 없어갖고 낭비도 심하고 또 사치도 너무 많이 생겨서 어렸을 때부터 절약하고 공감절약하는 걸 보여주어서 그리고 경제가 뭐다 돈이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정말 바르게 잘 살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시키게 됐습니다. 앞의 예는 특수한 경우겠지만 최근 청소년들이 경제교육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는 가운데 몇몇 시민단체와 경제단체들도 경제교육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미래의 예를 들면 뭐 미래의 주역이다라고 했을 때 그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신용을 매개로 한 지급 결제 수단이라든가 그러니까 신용을 사용하는 범위나 정도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돈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신용 관리라든가 신용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일부 학교들의 요청에 의해 창의 재량 시간을 이용한 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먼저 자신의 소비 행태가 어떤지 진단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함께 고민합니다. 평소에 전혀 관심 없었던 자신의 지갑 안을 들여다보고 실생활 속의 금융도 배웁니다. 잘 몰랐던 사이버상의 결제와 거래 절차도 다양한 교재와 방법으로 재미있게 알아갑니다. 자, 정답은 신용불량자가 그러니까 저희 엄마뿐 아니라 저도 될 수 있다는 걸 정말 가슴 쭈꾸미 느꼈고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학교 교육에서 그 소비자 교육은 교과 시간에서만은 그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는 교과 시간 이외에 생활지도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학교 생활 전반을 통해서 소비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런 곳에서 어린이들이 소비에 관한 바른 올바른 태도와 기능 이런 것들이 익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강남중학교. 이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직접 실천해보는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성하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욕구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냐? 그럼 무엇을 하나 선택하면 그 나머지는 포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선택한 거로 인해서 포기했을 때 후회하지 않게 소비 생활을 해야 되거든.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될까? 청소년들이 소비 생활과 관련해 가정교과 안에 반 페이지 분량으로 실려있는 용돈 기입장 쓰기를 실제로 아이들에게 적용시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축은 목표를 첫째 정해야 돼. 내가 저축을 용돈의 하면 사용처를 꼼꼼히 기록하고 작은 영수증 하나까지 챙기고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자신의 의견까지 덧붙이게 해 수행평가를 실시합니다. 그거는 뭐냐? 환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루치를 쓴 다음에 이렇게 그 날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 쓰는 게 좀 절약이 되거나 예,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조금씩 절약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작년에는 용돈을 안 받았는데 용돈 기입장을 쓰면서 3만 원씩 받았는데요. 돈을 남겨서 저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5천 원씩 남겼는데 올해는 7천 원씩 남겨서 꼭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형식이 아닐까 했지만 시작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얘들이 하다 보면 습관이 들여지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예요? 영수증 좀 주세요. 용돈 기입장을 작성한 지 7개월이 지난 수정이에게도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챙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도 용돈 기입장을 적고 영수증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2페이지를 넘어가던 소비란이 이제는 반 페이지로 줄어들어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쓸 때는요 좀 귀찮고 막 하기 싫고 이랬는데요. 나중에 습관되다 보니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소비의 유혹과 욕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길러주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좋은 점, 물질이 풍부하고 뭐 효율성이나 뭐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게 보장되고 이런 거 외에도 그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 같은 건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욕망의 개수로 부풀려지는 사회라는 것,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광고를 통해서나 물질만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 되게 중요한 수단이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아이들이 사실 그게 학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적다. 교과서에선 부족한 부분, 그래서 보충 교재를 쓰기도 합니다. 소비자의 욕구, 특히 청소년기의 특성을 겨냥한 감성적인 마케팅으로 포장한 광고들, 그 이면을 아이들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교육, 어쩌면 합리적 소비자 교육의 시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걸 되게 인상 깊게 간직하고 있다는 걸 느낀대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강렬했구나, 아이들한테 전해준 메시지가, 이런 걸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모임의 선생님이. 그래서 효과는 되게 좋았더라고요.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어른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른들을 보고, 배우고, 따라합니다. 소비 행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사를 끝내고 모처럼 맞는 한가한 오후, 고1인 소정이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지루함을 참지 못해 휴대폰으로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늦게 왔어. 뭐 할래? 뭘 봐? 두 친구가 제일 먼저 들른 곳은 음반 매장. 요새 학생들은 가수 누구 좋아해요? 신화나 JTL. 오늘 JTL. CD도 잘 사요? 네. 한 달에 몇 장이나 사요? 2장? 응. 2-3장. 바로 옆의 서점은 그냥 지나칩니다. 시장 같은 데는 안 다녀요? 가끔. 잡지 사람만 와요. 어떤 잡지? 그냥 옷 나오는 잡지요. 여성 잡지죠. 시대를 위한 잡지들? 네. 소정이는 주로 백화점에서 친구들을 만나 구경하는 것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백화점 안은 볼거리 가득한 그야말로 아이들의 좋은 놀이터입니다. 이런 옷들은 뭐 비싼 옷들이에요? 그냥 중저가요. 이런 옷들 많이 입어요? 네, 이런 것도 많이 입고 비싼 것도 많이 입고. 비싼 것도? 네. 그렇게 물건 그럼 고를 때 기준이 뭐예요? 쇼핑할 때? 그냥 예쁜 거. 연예인들 많이 입고. 아이들은 최신 유행 상표뿐 아니라 연예인들이 입는 옷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예쁘다. 이건 좀 특이해. 소재가. 이런 옷 보면 네. 연예인 누가 입고 나오고 뭐 이런 옷 금방 알아요? 대충 알아요. 어떻게 해? 그냥 TV 많이 보고 워낙 많이 입으니까. 이 옷은 누가 입고 나온 거예요? 이거요? 황보? 황보도 많이 입고. 그러니까 이효리 같은 애들. TV에 출연할 때 입고 나온다는 거지? 네. 네.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아니 요번에 자켓이 나왔는데 32만 원대라고. 갖고 싶은 게? 네. 그런 거 사려면 돈 한참 모아야겠네. 포기해요 그냥. 너무 비싸니까. 돈 모아서 살 생각 못하고? 네. 모으기 전에 써버려요 그냥. 뭐해? 그냥 대충대충 보다가 예쁜 거 있으면 그 전에 사버리고. 연예인 사진이 걸려있는 한 액세서리 가게. 아이들은 한참 동안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갖고 싶어? 네. 갖고 싶어요. 이런 게 보여주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네. 자꾸 보여주니까 몰랐던 것도 알게 되니까 더 갖고 싶어요. 예쁘다. 새로운 것을 볼 때마다 아이들은 사고 싶은 욕망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막상 볼 때는 진짜 좋은데 이제 딱 다 둘러보고 나면 못 사는구나 딱 생각되면 진짜 우울해요. 그렇게 우울한데 왜 맨날 구경을 와? 볼 때는 좋으니까. 요새 학생들한테 이 소비, 돈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걸로 스트레스도 풀고 즐거움 느끼고. 그게 생활이고 취미고 막 그래요.
이거 그거죠, 제니퍼 로페즈. 제니퍼 로페즈가 만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상표, 소위 명품이라는 것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구경하러 자주 와요? 네. 가끔 가다 와요. 이런 고가품들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는 아닌데요. 어느 정도? 한두 개 뭐. 한두 개? 가방 같은 경우는 얼마 주고 산 거예요? 30만 원. 30만 원 정도? 네. 저는 목걸이하고 지갑, 소품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목걸이하고 지갑. 지갑은 얼마짜리예요? 한 3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30만 원 정도? 네. 이게 좀 비싼 거 쓰면 좋아요? 오래 쓰잖아요. 지갑 보시면 되게 오래 썼고요. 그러니까 명품이니까 더 아껴 쓰고 더 오래 써서 그만큼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에게까지 이어진 명품 선호 현상. 취재진은 명품 계를 한다는 남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개는 이렇게 한 6명, 7명 단위가 있고요. 그 단위들 제가 연결해준 단위들을 솔직히 딱 모아보면 한 200~300명 정도 되거든요. 대여섯 명이 적게는 20~30만 원, 많게는 5~60만 원씩 몇 달을 모아 100~200만 원대의 명품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제품들은 30만 원대의 난방, 150만 원짜리 가방, 그리고 350만 원짜리 시계까지. 갖고 있는 가장 비싼 제품은 무엇일까? 시가 3,500만 원짜리 시계. 게다가 신발에 명품 셔츠를 뜯어붙여 또 다른 명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신발은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 되는 거죠. 아무도 없으니까. 이 신발 신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학생 때는 그러잖아요. 이제 좀 부족한 거 티내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꿀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학교 가보면 애들 다 거의 다 한두 개씩은 다 들고 있고 제법 많이 들고 있는 애들도 반에서 한 20%? 그 정도는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무절제한 과소비를 하게 된 이유는 우선 청소년들이 그 나이 때에 가장 그런 것에 민감하거든요. 동조 심리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또 성인들이 하는 소비 행동을 모방하려는 심리도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그런 청소년 특성을 같이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0대의 구매력이 커지면서 청소년들이 소비 심리를 연구한 보고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돈으로 쇼핑을 즐기고 가격보다는 느낌을 중시하며 소비를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삼는 청소년들이 이제 기업들이 새로운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대의 제일 큰 특징이 소비에서 시장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는 이유가 지금 마케팅 탄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딴 층에 비해서. 이렇게 광고나 이런 쪽으로 판촉 이런 걸 움직이기가 쉽다는 거죠. 그 제일 큰 이유는 뭐 아시겠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쉽게 돈을 쓰는 그런 또 감성적인 그런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케팅 탄력이 좋다는 것도 좀 시장 매력의 이유가 될 겁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잡지 시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창간한 4종의 해외 라이센스 잡지를 포함 10여 종에 달하는 이 잡지들의 주요 내용은 유명 상표의 광고, 계절마다 새로 나오는 고가의 의류, 그리고 해외 최신 유행이나 스타의 옷차림 등입니다. 예전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게 쉽게 사는 법, 뭐 동대문 가서 뭐 옷 사입기 뭐 이런 식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물건을 직접 구입하지 못하더라도 명품 브랜드나 뭐 이제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를 구입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보는 시각을 길러주는 거, 그런 트렌드를 알게 해주는 식으로 해서 더 눈을 더 즐겁게 해주면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죠. 청소년들의 소비 욕구는 커지고 소비 취향은 계속 고급화되어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처음 접하게 된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들이 많이 높아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조사 기관에서 이런 그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뭐 브랜드나 이런 쪽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10대들을 위한 뭐 그 투자나 광고들을 이제 많이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 10대 시장이 지금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죠.